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GFA 광고인데요. 가끔 광고주님들이 GFA가 진짜 성과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검색 광고와 차이가 뭔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GFA 광고의 개념부터 주요 지면, 장점, 주의사항, 그리고 세팅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 GFA를 처음 집행해주시는 분들과 혹은 계속 운영 중이신데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GFA 광고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모바일 및 PC 지면에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는 배너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배너로 노출되어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및 도달률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키워드 중심 광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구매 패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세부적이고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GFA는 네이버 안에서도 광고 노출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대표적인 지면 3개를 살펴보자면 롤링 배너, 커뮤니케이션 애드, 네이버 컨텐츠 피드가 있습니다. 우선 롤링 배너는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네이버 모바일 및 PC 지면에 노출되는 네이버 롤링 배너 광고입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앱이나 사이트를 처음 접속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광고 지면이에요. 위치가 딱 처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나 캠페인, 대형 프로모션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른 지면들에 비해 단가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노출이 목적인 광고주님들은 롤링보드가 필수적이겠죠? 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애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네이버 카페, 밴드, 블로그, 지식인 같은 사용자 참여형 정보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정보 공유형 환경 속에 지면 주제와 맥락에 맞는 광고 메시지 노출로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고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DB 수집형 광고나 상담 유도, 체험 신청 같은 목적에 잘 맞는데요. 인테리어 비용 견적, 피부 고민 무료 상담, 이런 문구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좋은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FA 주요 지면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면은 컨텐츠 피드 지면입니다. 네이버 시리즈나 웹툰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중간중간 카드 형태로 나오는 광고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컨텐츠 피드 지면인데요. 컨텐츠 이용 시 배너 영상으로 노출되어 광고 확장 및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이 지면은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컨텐츠 사이에 녹아드는 구조라 거부감이 적고 클릭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컨텐츠 피드 지면을 활용하시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FA 장점인데요. 우선 GFA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DMP 기반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성별, 연령, 지역, 시간대별 정밀 설정에서 사이트 방문자 및 이탈자를 대상으로 리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FA는 브랜드 도달에 극대화되어 있는데요. 주요 지면 중심에 대량 노출하여 브랜드 도달에 용이하고 네이버 메인, 뉴스 기반 신뢰도 높은 피드에 노출되어 대규모 캠페인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GFA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광고 맞춤형 지면, 일정, 예산 설정이 가능하며 메타나 구글과 같이 A/B 소재 테스트, 자동 최적화 기능이 제공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 퍼포먼스가 유연하게 집행 가능한 매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단순 브랜드 노출뿐만 아니라 클릭 유도, 랜딩 페이지 전환 추적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GFA 광고 세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겟 세분화를 진행해 주시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자잘하게 세분화를 진행하게 되면 도달량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광고를 집행하실 때는 생각하는 목표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조금씩 좁히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캠페인 목적과 랜딩 페이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유도형 캠페인이라면 폼이나 CTA, 혜택 제시가 명확한 캠페인이어야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캠페인 목적과 랜딩 페이지의 일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태그 설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태그가 없으면 전환 측정과 리타겟팅이 불가합니다. 전환 측정이 불가하다는 건 결국 성과 분석도 어렵다는 뜻이겠죠?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광고 보안을 위해서 태그 설치는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재 테스트인데요. 소재는 최소 3개 이상 A/B 테스트도 운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훅 강조형이나 혜택형, 후기형 등 다양한 소재 테스트를 통해 성과가 좋은 광고가 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GFA 같은 경우는 지면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재별 A/B 테스트는 필수로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는 리타겟팅 세그먼트 연동은 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이트 구조 변경이나 이벤트 누락 시 연동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리타겟팅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가 누락되면 리타겟팅 효율도 급감하게 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광고 전략은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서 광고 세팅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같이 GFA 광고 세팅을 하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GFA 통합 광고주 센터에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대시보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서 GFA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면은 캠페인 목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캠페인 목적으로는 웹사이트 전환, 앱 전환, 인지도 및 트래픽, 동영상 조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AD 부스트 쇼핑, 카탈로그 판매, 쇼핑 프로모션, 그리고 참여 유도가 있는데요. 저는 전환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웹사이트 전환을 눌러서 이제 캠페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작성을 할 때 그 캠페인을 만들게 된 날짜, 그리고 자사몰로 할 건지 브랜드나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할 건지를 따라서 이제 저는 자사몰로 연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자사몰 치고 어떤 캠페인 목적을 가진 건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 전환을 행동 유도로 잡았기 때문에 전환 목적의 캠페인을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뭐 특정 상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계정에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주셨으면 이제 URL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사몰로 연동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사몰 대표 URL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추적 대상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환 추적 대상은 저희는 지금 브랜드 스토어와 공식몰이 두 가지가 뜨고 있는데 저는 자사몰을 기준으로 전환을 잡기로 했으니까 공식몰을 전환 추적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유형으로 전환을 잡을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구매만 전환을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구매 완료만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장바구니 담는 거를 전환 추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장바구니 담기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매 완료나 장바구니 담기 둘 다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모든 전환 유형을 선택해서 모든 전환 유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추가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캠페인 지출 한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한도 설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한도를 이렇게 캠페인 지출 한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따 광고 그룹단에서 예산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캠페인 추가 설정은 딱히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내가 설정한 전체 캠페인 예산을 시스템이 분석해서 성과가 더 잘 나는 광고 그룹에 자동으로 배분시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이 A와 B가 있는데 A에서 전환이 더 잘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쪽에 더 예산을 더 주는 식이어가지고 광고 그룹이 2개 이상일 때는 이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켜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 전략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 입찰이 선택되어 있고 여기서는 전환수 최적화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스템이 전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입찰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해준다는 뜻인데요. 전환수를 높이려면 이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입찰 전략을 사용하려면 주의할 점도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입찰가 한도를 너무 낮게 걸게 되면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원하는 목표 대비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성과를 보려면 적정 예산을 걸어서 충분한 노출량 확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변경, 예산 변경, 소재 교체가 잦게 일어나게 되면 자동 입찰 학습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니 결국 비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주의해서 입찰 전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 예산 100만 원으로 걸고 이렇게 캠페인을 집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광고 그룹단이 나오는데요. 광고 그룹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광고 그룹 이름은 타겟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보시기 편하게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FE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타겟 설정인데요. 먼저 타겟팅 유형부터 보자면 오디언스와 컨텍스트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오디언스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 타겟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거나 쇼핑에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본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반대로 컨텍스트는 컨텐츠 주제 기반 타겟팅이어서 다이어트 정보 게시글이나 컨텐츠의 내용이 특정 키워드와 일치했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타겟을 말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광고를 세팅할 때는 오디언스 타겟팅이 효율과 정밀도 측면에서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디언스를 타겟팅 유형으로 설정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데모그래픽 설정은 성별과 연령, 지역 타겟을 고를 수 있는 영역이고 기본값은 처음엔 전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로 설정을 해주셔도 좋은데 제품 특성상 타겟이 명확한 경우에는 데모그래픽 설정을 세분화해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이제 임산부를 타겟으로 저희가 소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성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자만 해가지고 연령도 이제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임산부를 타겟으로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25세부터 49세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특정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역을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데모그래픽 설정을 세분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전환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초기 캠페인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단 전체로 두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세분화해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계제 및 위치는 이제 PC와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경우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는 일단 노출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제 위치도 저희 이제 스마트 채널 피드, 네이버 메인 이렇게 다양한 계제 노출 지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게재 위치도 노출 가능한 모든 게재 위치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재 고객과 관심사 구매 의도 같은 경우는 우선 잠재 고객은 특정 행동을 기반으로 구성된 사용자 세그먼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7일간 홈페이지 방문자, 장바구니 이탈자 같은 리타겟팅 영역에 사용을 하는 거고, 관심사나 구매 의도는 네이버가 분류해둔 타겟 카테고리 리스트로 사용자의 최근 검색과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건강, 게임, 교육 이렇게 카테고리를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이제 타겟팅을 세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이어트로 한다 했을 때 이렇게 관심사 그리고 구매 의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사와 구매 의도 같은 경우는 신규 타겟이 처음 접근할 때 유용한 타겟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간인데요. 네, 기간은 일단 오늘부터 계속 게재를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저는 한 달만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한 달을 기점으로 이게 게재 일정 및 방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게재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게재, 일반 게재, 그리고 소재가 이렇게 노출될 때 최적화를 할 것인지 성과 가중을 할 것인지 균등을 해줄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노출 빈도 같은 경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광고 그룹까지 세팅을 마쳤으면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 건데요.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냥 소재 이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 구성을 볼 건데요. 네, 이제 소재 구성에 이제 광고 소재를 이제 만드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광고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여기 광고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소재 같은 경우는 GFA 지면별로 이제 소재 이미지 크기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서 광고 소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딩 URL도 함께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공식몰 처음 초기 공식몰 URL을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안내 문구도 그냥 간단하게 적고 싶은 내용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 다이어트 완성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행동 유도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 유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를 예시로 들어보면 메타에서 이제 더 알아보기나 지금 구매하기 같은 CTA 버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행동 유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행동 유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알아보기 하고 행동 유도 URL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미지도 추가를 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면서 광고주님 본인 세팅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GFA 광고 세팅하는 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GFA 세팅을 함께 해보면서 GFA 세팅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지금 세팅해드린 GFA 광고 외에도 다양한 업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고, 브랜드의 입장에서 최선의 광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맞춤형 마케터입니다. 광고 전략이나 세팅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 광고 컨설팅 3팀 김지원 마케터에게 광고 상담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